얘처럼 이렇게 점 x로 나오게 되면 웬만하면 점 x보다는 미지수로 처리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미지수로 처리할게요. 얘를 스몰 a, 얘를 스몰 a, 여기를 스몰 b, 스몰 c라고 할까요? 스몰 c, 스몰 c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일단은 외곽의 이등분선이 있죠. 이 외곽의 이등분선. 그럼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세 개 더하면 여기 이제 삼각형이니까 A와 C와 X를 더하면 180인 건 알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50도를 써먹어야 되겠죠. 이 50을 어떻게 써볼까 고민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각이 외곽이에요. 이 삼각형의 외곽입니다. 그럼 이 외곽 크기 2a는 나머지 두 내각 50 플러스 이 각을 뭐로 표현하죠? 180 마이너스 2c로 보면 되겠네요. 얘랑 같아져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는 x를 구하려면 180에서 a와 c를 더하는 값을 빼내면 되지 않을까요? 동의하세요? 네, 동의. 그럼 우리는 a 더하기 c를 찾아야 돼. a 더하기 c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이항되면 2a 더하기 2c가 나오고 그게 230도예요. 따라서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a 더하기 c 값이 115가 나오네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180 마이너스 115, 65. 가격수의 크기는 6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원래 정석적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이렇게 보조선을 긋고 여기다가 뭐 아무거나 x나 여기다가 y를 씁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z를 쓸게요. 여기. 그럼 얘가 z면 얘도 z지 않을까? 그럼 z에다가 x하고 y를 더해도 180도가 되고 z에다가 d하고 e를 더해도 180도가 되네요. 따라서 x 더하기 y 한 거나 d 더하기 e 한 거나 같은 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있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이 자리 대신에 x 더하기 y를 넣어도 돼요. 더하기 f, g, h 이렇게 더하라는 얘기는 색칠해 볼까요? a, b, c, x, y, f, g, h 색칠했더니 뭘 구하라는 얘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의 총합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육각형 내각의 총합 구하는 공식 180 곱하기 6-2야 3이야 2 이제 헷갈리면 안됩니다. 720도 따라서 이 정답은 720도가 됩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석적으로 풀면 이래요. 근데 가끔 이거를 이렇게 풀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풀면 안 됩니까? 여기 있는 이 선분을 찍 그은 다음에 여기다 D라고 쓰고 여기다 E라고 쓰여서 이 D와 E의 위치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도 되지 않을까요? 아까 잠깐 보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요 두 밑각의 합이 이 두 밑각의 합이 D 플러스 E랑 같고 어차피 이거 다 더하다 보면 D와 E도 덧셈이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두 각을 밑으로 내려서 쓰셔도 결과는 같지만 답은 같지만 네. 엄밀히 말하면 이게 D가 아니고 이게 E가 아니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내려 쓰면 안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다 이 각들 다 덧셈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격을 그냥 D와 E의 합으로 생각하고 이 각들을 각각 내렸어도
결과는 변함은 없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죠. dy가 이 각이 d, 그럼 이 각도 d 뭐 이런 느낌이고, 아니면 이 각이 e, 그럼 여기도 e, 억각. 근데 억각일 때는 얘랑 평행의 야수로 같은 거지 평행하지 않는데 이게 같은 각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푸는 분들이 계시긴 하거든요. 여기를 d, 여기를 e, 혹은 뭐 여기를 억각 처리해서 여기를 e, 여기를 d 뭐 이렇게 써도 답이 맞던데요? 답은 맞는데, 다시 말하지만 답은 맞지만 논리적으로는 틀린 겁니다. 정육각형, 이렇게 대각선을 그었죠. 두 개의 대각선을 그어서 만나는 교점을 P라고 넣었을 때 저 P에서 만들어지는 X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물어보셨네요. 그럼 먼저 해야 될 게 정육각형의 한 내각 크기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정육각형과 내각의 총합이 720인 건 좀 전 문제에서 풀었었죠. 걔를 6으로 나누게 되면 한 내각 크기가 나오고 그 내각이 120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20인가요? 그렇죠. 여기가 120이에요. 그럼 여기는 몇 도일까요? 30도. 왜? 이게 이등변이 되거든요. 이변 길이 변이 같잖아요. 정육각이면 6개 변이 같으니까 이렇게 두 개도 같으네요. 그럼 180에서 120을 빼면 60이 남고 60을 둘이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각각 30도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이렇게 그으면 얘도 이등변이죠. 그럼 얘도 30이에요. 30. 이렇게 그으면 그렇게 해놓고 따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긋게 되면 여기 있는 이렇게 그었을 때 얘도 이등변, 얘도 이등변이 돼서 이 각이 30도, 얘도 30도, 얘도 30도, 얘도 30도가 돼요. 이해됩니까? 필요한 데만 써볼까요?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결과적으로 이등변이 돼요. 이유는 얘가 30도, 얘가 30도가 되기 때문에. 이유는요? 이 삼각형에서 120도? 그럼 여기가 30도예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에서 얘가 120도? 그럼 여기 30도예요. 그 다음에 두 밑각이 서로 같아졌네요? 얘 이등변인데? 이등변의 외곽을 구하네요. 그럼 바로 옆에 있는 각을 빼고 나머지 두 내각이 합과 같으니까 X는 60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원입니다. 원을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많이 배워왔는데 원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면 대부분 다 대답을 못합니다. 기껏해야 이 정도죠. 뭐 동그라미 이런 얘기를 표현하는데 원은 저게 정의예요. 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으로부터 평면 위에 점을 찍어요. 그 점에서 길이 5cm짜리 선분을 그린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그럼 길이 5cm짜리 선분을 이렇게만 그릴 수 있나요? 이렇게도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도형을 이루고 그 도형의 이름이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이 원의 중심이 되고 그때 그 같은 거리에 있는 그 선분의 길이가 반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정의로 맺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원의 제일 중요한 거는 중심과 반지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에서 기억해야 될 용어들이 몇 개 나오는데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원의 곡선 따라서 움직인 거를 호라고 불러요. 호 AB. 이건 한글이죠. 그래서 한글의 표현을 이렇게 바꿉니다. 뭐예요? AB 위를 곡선 따라서 움직인다는 뜻으로 이렇게 곡선 형태를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읽을 때는 호 AB라고 부르고, 그럼 지금처럼 원 위에 있는 두 점 이제는 원의 곡선 따라 움직이지 않고 선을 찍어 긋습니다. 선분을 긋겠다는 얘기죠. 그럼 보통 이런 경우는 선분 CD가 되는데 원 위에 있는 선분은 특별히 현이라는 이름을 불러요. 현악기 할 때 그 현자입니다. 줄 긋는다는 뜻이에요.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선분을 이었을 때 그 선분을 보통 우리가 현이라고 부르고, 여기 나와 있죠. 원 위에서 그릴 수 있는 가장 긴 현, 원 위에 그릴 수 있는 가장 긴 현은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지름이 최대현이 됩니다. 아셨죠? 참고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제 부채꼴이라는 도형이 나오는데 저번에 다현이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부채 모양을 생긴 거 아니야? 맞아요. 부채 모양을 생긴 겁니다. 생긴 게 부채 모양이라 이름이 부채꼴인데, 부채꼴의 정의는 원의 중심에서 두 개의 반지름과 하나의 호로 이루어져 있는 이 도형을, 이 부채 모양 도형을 부채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가 있어요. 두 개의 반지름, 그 반지름 끝점을 이어서 만든 호, 이게 부채꼴이 되고, 그 부채꼴에서 만들어지는 이 각, 두 반지름이 벌어져 있는 이 각을 중심에서 만들어진 각이라 중심각이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중심각. 단어의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활꼴. 활꼴도 꼴이에요. 생긴 모양이 활처럼 생겼다고 해서 활꼴이에요. 그럼 활꼴은 두 개의 점을 원의 중심으로 모으지 않고 하나의 현과 그 두 점을 호로 이었을 때 생긴 이 활 모양의 도형을 활꼴이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네. 그 활선은 저 활이 가른다는 뜻이거든요. 활할 때 그거는 활이고 이건 활선인데, 혹시 여러분 그걸 아나요? 그 일본 사무라이들이 이렇게 할복한다고 그러잖아. 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 배 찌르고 배를 가르는 행동을 몰라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모르셔도 됩니다. 아는가 싶어서 물어봤어요. 네. 뭐 생각보다 안 잔인해요. 그냥 배 찌르고 배 가르고 그 배 가르면 여기서 내장 다 튀어나오고 그래서 죽고, 그게 이제 할복인데 별로 안 잔인합니다. 네. 충분히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네. 농담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행동이죠. 옛날에 이제 일본 사무라이들은 그랬대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그 정도는 알 거라 생각해서 그냥 할복할 때 배를 가른다는 뜻의 그 할자인데, 할선은 원을 가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이 있으면 원을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원과 두 점에서 만나는 게 할선입니다. 근데 이 할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이 있어요. 그 중요한 선이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선, 접선입니다. 접선할 때 뭐 간첩이 접선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의 줄임말 접선이에요. 그리고 이 점을 접점이라고 부릅니다. 접점과 접선은 수능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단어예요. 한 점에,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선, 접선. 그때 만나는 점, 접점. 뭐 이런 의미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용어들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용어에 대한 이해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더 설명드릴 건 없고요. 자, 이제 부채꼴의 성질로 갑시다. 부채꼴의 성질.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거든요. 이건 너무 수학적으로 듣지 마세요. 그냥 당연한 얘기로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 중심각이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채꼴이 있어요. 근데 이 부채꼴에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 부채꼴 하나를 갖다 붙이면 얘네들은 합동인 상태가 되죠. 그래서 반지름과 중심각이 같은 두 부채꼴은 합동입니다. 근데 얘랑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부채꼴 하나를 더 갖다 붙여요. 그러면 중심각이 몇 배가 되냐면 2배가 되죠. 그렇지 않나요? 중심각, 호의 길이, 부채꼴 넓이로 본다면 중심각이 2배로 늘면, 중심각이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40도에서 중심각이 80도로 늘었어요. 이게 40도야. 얘는 80도야. 그럼 호의 길이가 5cm야. 40도일 때는. 그럼 얘도 오니까 호의 길이는 몇 cm가 되죠? 10cm가 되겠죠. 그다음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봤더니 넓이가 10이었어요. 그럼 얘도 넓이 10, 얘도 넓이 10이니까 80도일 때 부채꼴의 넓이는 20이 되겠죠. 무슨 관계냐면 중심각이 2배 늡니다. 그럼 부채꼴 호의 길이도 2배 늘고 넓이도 2배씩 늘기 때문에 중심각과 호와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서로 무슨 비례? 정비례합니다. 같이 늘고 같이 준다는 뜻이에요. 같은 비율로 같이 늘었다가 같은 비율로 같이 줄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각, 호의 길이, 넓이는 정비례한다. 단 보세요. 그림 너무 조금 해서 여기다 그려드릴게요. 원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아까랑 비슷합니다. 그냥 예를 들을게요. 여기 40도짜리 부채꼴을 만들었어요. 여기 80도짜리 80이면 이 정도 될까요? 네. 너무 큰가요? 네. 중심각 80도짜리 부채꼴을 만들었어요. 그럼 40도일 때 현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현. 부채꼴의 두 점을 이렇게 선분 이어서 만들면 현이죠. 이 현의 길이가 뭐 6cm였다고 칩시다. 그럼 80도일 때는 이렇게 두 점을 이는 게 현이죠. 그럼 얘가 과연 12cm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게 중심각, 호의 길이, 부채꼴 넓이는 다 정비례하죠. 중심각이 2배 늘면 호의 길이도 2배, 넓이도 2배. 그럼 현의 길이는 2배로 느는 게 맞을까? 그럴까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요만큼 현의 길이가 얼마죠? 6입니다. 중심각이 40일 때 현의 길이는 6이었으니까 요만큼 현의 길이 얼마죠? 6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12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길이가 12가 될 수 없어요. 왜죠? 왜인지 말하실 수 있는 분? 네? 뭐라고요? 여러분이 동시에 말하시는 바람에 잘 못 들었어요. 이게 왜 12가 될 수 없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삼각형 모양이 되기 때문에요. 근데 삼각형이 되면 우리가 예전에 이름을 배웠었죠. 삼각형의 세 변 중에 아무리 가장 긴 변이 나와도 가장 긴 변이어도 그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럼 따라서 2변 6과 2변 6을 더한 것보다 2변 빨간색 변은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는 12 미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얘가 12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심각과 호의 길이와 부채꼴 넓이는 정비례하지만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네, 그런 의미. 근데 각자 얘랑 각자 변 길이 합동이니까 같겠죠. 하지만 중심각이 2배로 늘었을 때 현은 이게 현이 아니고 이게 현이기 때문에 저 현의 길이는 12가 될 수 없다라는 표현이라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기도 뭐 크게 문제가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건너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여러분이 일단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럼 대표용은 아마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긴 할 텐데 일단 개념부터 먼저 접근해야 될 게 있어서 이 부분인데 참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했었어요. 이 부분. 네, 참 징그럽게 많이 했었죠.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원의 둘레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있죠. 원둘레 구하는 공식이 뭔가 여쭤봐도 될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 실례입니까? 원의 둘레요. 네.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왜 다들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너 잘 걸렸다. 그건 원의 넓이지. 한글을 못 읽을 수도 있지. 네, 그건 아니고. 원둘레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네, 지름 곱하기 3.14죠. 이게 이 3.14가 원주율이죠. 원주율이 뭐 여기 있네요. 원주율. 원 둘레에 대한 원 지름에 대한 원 둘레 비율. 이게 대략 크기가 3.14, 15, 9, 2, 6, 5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순환하지 이게 끝이 없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이 값을 우리가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계산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리가 너무 많은 거야. 그 끝도 없고. 그래서 에이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소좀 두 번째 자리까지 끊어서 그냥 얘가 3.14 정도 된다고 치자 라고 값을 간단히 정리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정확한 값은 아닌 거죠. 그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반지름을 2번 곱한 다음에 반지름을 제곱한 다음에 3.14를 구하면 넓이가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중학교로 오게 되면 이제 이렇게 계산이 목적이 아니고 중학교 때부터는 개념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값이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참값이 아니란 얘기야. 정확히 정의되어 있는 값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 원주율을 앞으로 하나의 참값, 정의되어 있는 정확한 값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기호화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참값으로 정의하려면 이 끝없는 수를 다 계산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슈퍼컴퓨터가 아직도 이게 계산하고 있어요. 아직도 계산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내가 들었던 뭐 소점 R이면 몇십억짜리까지 계산했다는데 아직도 이 슈퍼컴퓨터가 아직도 이거 계산하는 중이에요. 혹시 이게 어딘가에서 끝날까봐 싶어서. 근데 지금 현대수학으로는 이게 뭐 끝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긴 있어요. 어쨌든 이 값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끝없는 값을 계산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냥 기호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값이 아닌데 중학교 때부터는 정확한 값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얘를 요런 기호로 바꿔 쓰자. 대신에 얘는 근사값이 아니고 참값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읽을 때는 파이라고 있습니다. 뭐 초코파이, 빅파이 할 때 그 파이가 맞아요. 파이라고 읽어요. 그럼 앞으로는 그럼 선생님 혹시 그럼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파이 이렇게 쓴다는 뜻인가요? 네. 그럼 넓이는 반지름을 제곱한 다음에 파이 이렇게 붙이겠다는 뜻인가요? 네. 그럼 답 쓸 때 이제 3.14 곱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그럼 엄청 계산이 편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 넘어서 처음으로 기쁜 순간이 이 순간이죠. 와, 이제 그 계산 안 해도 돼. 반지름 2.1짜리 원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하면서 나 짜증내죠. 짜증나. 뭐 곱한 다음에 나왔어. 짜증나. 이거 또 해야 됐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2.1을 제곱한 다음에 그냥 파이만 딱 붙이면 원의 넓이가 나오고 지름에다 파이만 딱 붙이면 원의 둘레가 나온다. 그래서 그만큼 계산이 단순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수학이다 보니까 기호를 만들고 좋아하죠. 원의 둘레를 계산할 때 반지름은 이제 R로 보통 써요. 앞으로 이제 줄여진 경우로 R, 넓이는 S 형태, 뭐 호의 길이는 L 이렇게 많이 쓰는데 호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하면 이게 지름이 되죠. 거기다 파이 줄여 쓰는데 이게 R은 문자입니다. 어떤 반지름이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이 파이는 문자인가요 숫자인가요 물어보면 엄밀히 말하면 숫자입니다. 근데 숫자와 문자를 곱하면 숫자를 문자 앞에 보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쓸 때는 2파이R이라고 보통 쓰기는 써요. 근데 뭐 의미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미상 아까 말한 대로 지름에다가 파이 붙인다. 2R이 지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파이인데 파이가 숫자의 개념이라 앞에 쓰고 파이R 제곱 이렇게 쓰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반지름의 제곱에다가 파이를 붙이면 원의 넓이가 나온다라는 의미로 파악하시면 되죠. 하지만 읽기는 그냥 2파이R, 파이R 제곱 이렇게 읽기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넓이들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때 엄청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쉽게 파이만 쓰면 되는구나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걸 계산할 때, 이런 계산할 때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야지만 여기 넓이가 나올 거거든. 그럼 이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 큰 넓이가 뭐 25파이가 나왔어요. 작은 넓이는 16파이가 나왔다 칩시다. 그럼 넓이를 빼야지만 여기 색칠해 보면 넓이가 나올 텐데, 그럼 이 답은 뭐라 써야 돼요? 그러면 똑같아요. 문자 처리하는 것처럼 25x 빼기 16x 하면 25에서 16 뺀 값 7, 9인가요? 네, 9. 그 다음에 이게 원래는 숫자긴 한데 계산이 안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쓰기에는 숫자처럼 쓰지만 마치 계산할 때는 문자처럼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식 덧셈 뺄셈 하듯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풀어보도록 하시면 되고요. 자, 개념은 여기서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 설명하면 개념은 다 설명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뭐냐면요, 이제는 원이 아니고 부채꼴을 구하는데 이걸 왜 근데 어려워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 번 설명했는데도 부채꼴을 그립니다. 이게 부채꼴이에요.
이만큼 부채꼴 그렸다고 칩시다. 자, 이 부채꼴에 당연히 부채꼴이니까 호의 길이가 주어질 겁니다. 이만큼의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나머지 이만큼의 넓이가 있을 텐데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그 넓이를 S라고 합시다. 그 중심각이 발생하죠. 그 중심각을 X도라고 합시다. 그럼 이랬을 때 이 호의 길이를 구하시고 넓이를 구하다 보니까 공식이 새로 출현하는데 이게 왜 이걸 어려워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왜 안 어려우냐면 여기 있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라는 거는 실제로 원 둘레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원래 원 둘레 일부분이에요. 그럼 원 둘레 일부분이니까 원 둘레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원 둘레 2파이 r 곱하기 이제 1부분을 계산하는 거예요. 1부분. 근데 그 1부분이라는 게 호의 길이는 뭐의 정비를 한다고 그랬죠? 앞뒤 배웠죠? 부채꼴 호의 길이는 그치 중심각의 정비를 합니다. 근데 그 중심각이라는 게 실제로 원 둘레라는 거는 한 바퀴를 뺑 돌았을 때고 한 바퀴를 뺑 돌았을 때 중심각이 몇 도죠? 360이잖아요. 그 360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요만큼의 비율만큼 가지고 있으니 내가 구하는 원둘레, 내가 구하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전체 원둘레 360분의 저 중심각 크기의 비율만큼만 가지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앞쪽 부분이 원둘레 구하는 공식이에요. 저 원둘레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그러면 호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런 의미로 따지면 넓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넓이를 구하시오. 이 넓이 S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건 원의 일부분이잖아요. 파이 r 제곱. 원넓이. 근데 그 원넓이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360분의 X만큼. 원의 넓이도 중심각이 정비한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부채꼴의 넓이는 원과 관계에 있다. 원둘레의 일부분, 원넓이의 일부분. 그 일부분을 계산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다. 360분의 중심각 하시면 일부분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다만 여기 하나만 공식 하나, 원넓이 구하는 공식이 알고 보니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두 개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색깔로 구분한 겁니다. 둘 다 중요한데 나머지 넓이 하나는 구하는 방식이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곱하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 이런 공식이 있어요. 2분의 1 RL. 이거는 왜 나온 거죠? 그러면 자, 저 잠깐 옮길게요. 아니 이거는 이해가 돼. 원넓이 일부분이니까. 근데 이거는 왜 나온 공식이지? 이런 공식이 왜 있는 거죠? 왜 있냐면요. 자, 잘 보세요. 위에서 보면 L은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해봅시다.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요. 그럼 여기다 2분의 1 곱하고 얘도 2분의 1이 곱해진다면 얘는 이렇게 약분되지 않을까요? 그럼 뭐가 남나요? 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가 되고 다시 양변에 X를 R을 곱해서 내려옵니다. 그럼 여기다 R을 곱하면 2분의 1 RL이 되고 오른쪽은 파이 R에다가 R을 한 번 더 곱하면 R제곱 이게 여기 있네요. 이게 부채꼴 넓이 S잖아요. S. 따라서 부채꼴 넓이는 이렇게 계산해도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됐어요? 그럼 용도를 봅시다. 용도. 그럼 어떨 때는 그럼 넓이 S를 구할 때 어떨 때는 위 걸 쓰고 어떨 때는 아래 걸 쓰는 겁니까? 그러면 용도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1번은 언제가 주어지는 거냐면 부채꼴의 반지름과 R과 중심각이 주어질 때 X도라는 중심각이 주어질 때는 윗공식을 쓰는 거고 부채꼴의 반지름과 R과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이 주어지게 되면 네, 아래 공식을 쓰시는 겁니다. 용도가 그러니까 같은 값을 구하는 건데 이제 쓰임이 어떨 때 쓰이냐에 따라 달라진 거죠.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반지름 중심각, 그럼 위에 있는 공식. 반지름 호의 길이, 그럼 아래 있는 공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이제 문제를 맞춰서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는데 이게 대표형 하나씩 풀어드릴 시간이 좀 마땅치 않네요. 597번 오른쪽 다음 중 오른쪽 그림의 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몇 번이 답일까요? 안 같은 것? 아, 틀린 것? (5번이) 틀렸네요. 1답은 마지막이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호 A씨랑 두 개의 반지름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도형은 뭐라고 부르죠? 부채꼴이죠. 현이 웬 말이야? 얘는 현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죠. 현은 이 두 점을 이었을 때 만들어진 게 현인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나머지 다 맞는 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래요. 네, 정신 차리세요. 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원 O XY 값을 구하시오. X가 뭘 말하냐면 여기는 현의 길이를, 그러니까 여기는 호의 길이를 말하죠. 비례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간단한 배수 처리되죠. 중심각이 몇 배로 느나요? 5배. 그럼 여기 있는 호의 길이도 5배. 4에다가 5를 곱하면 20. 그 다음에 여기는 근데 비례가 좀 어려워요. 여기 있는 호의 길이가 4일 때 여기 있는 호의 길이는 6이잖아. 이게 배수가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때는 비례식을 세우시면 돼요. 여기 있는 호의 길이가 4일 때 이쪽에 있는 호의 길이가 6이라면 그 중심각은 얘네들과 똑같은 비율로 정비를 할 테니까 4일 때 중심각이 30, 그 다음 6일 때 중심각은 Y. 비례식 푸는 법 아시죠? 내항의 곱과 외항 곱이 서로 같습니다. 4Y는 180, 따라서 Y는 45. 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직접 배수가 되는 거는 직접 배수를 계산하시면 제일 편하고요. 지금처럼 4와 6은 직접 배수가 아니죠. 그러면 그때는 비례식을 통해서 계산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네, 여기로 갑시다. 호 A씨의 길이를 구하시오. 호 A씨의 길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호 AC 여기입니다. 이 길이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 길이를 구하려면 중심각이 필요합니다. 왜죠? 여기 중심각과 여기서 보면 이 중심각에 마주보는 호의 길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중심각과 호에 대한 관계성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걸 테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쪽 중심각을 구하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지울게요. 그럼 이 각 어떻게 구합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일까요? 이등변입니다. 이유는 원의 반지름, 원의 반지름. 이등변입니다. 그럼 이 선분과 이 선분이 평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은 엇각이 되죠. 근데 180에서 120을 빼면 60 나왔고 60을 2로 나누면 이 각은 30도가 될 테니 이 각도 30도가 될 겁니다. 그때 이 호의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럼 30도일 때 호의 길이가 x라면 120일 때 호의 길이는 24입니다라는 비례가 성립하겠죠. 물론 이런 비례 아니면 이렇게 세워도 돼요. 30대 120은 중심각의 비율은 호의 비례와 일치한다. 그럼 위든 아래든 두 개 뭐 적당한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럼 약분하면 1대 4. 4분의 1배. 여기 4분의 1을 곱하면 x는 6. 이렇게 네, 변길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여기 뭐야?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넓이가 10일 때 여기 넓이는 25라는데
그럼 부채꼴의 넓이의 비율은 중심각 비례야 정비례한다. 중심각은 작은 쪽이 x, 큰 쪽은 3x-25. 괜찮습니까? 이건 약분하고 갑시다. 10대 25는 약분하면 2대 5. 2대 5는 x 대 3x-25 비례식. 이렇게 풀면 5x. 이렇게 풀면 이제 2가 분배되겠죠? 6x 2 분배하면 마이너스 50은 5x랑 같습니다. 이 길로 넘어가고 이게 넘어가니까 x는 50이 나온다. 이렇게 풀어지겠죠? 간단한 비례식입니다. 뭐 대단치 않고요. 오른쪽 그림의 원에서 AB, BC, D, AB 어디야? AB, 여기 무슨 말이죠? 현의 길이가 같다는 뜻이에요. 현의 길이 같으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삼각형과 각각 이 삼각형들은 합동이 성립하겠죠? 그럼 이 현의 길이와 이 현의 길이 같으니까 여기 있는 중심각과 여기 있는 중심각 똑같아야 돼요. 110을 2로 나누니까 55도, 55도. 그럼 얘도 55도가 되겠죠. 어쨌든 하나의 현을 바라보는 중심각은 서로 같은 건 사실이에요. 정비례하진 않지만 하나씩 바라보는 각들은 서로 합동인 도형의 대응각으로 서로 같아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여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뒤는 이제 직접 또 넓이를 구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찾아봅시다. 보나 마나일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각을 x, 그럼 이 각이 지금 2배나 되어 있기 때문에 2x. 보나 마나 아마 현의 길이가 정비례하지 않는데 문제에서는 현의 길이가 정비례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호는 서로 2배 관계, 절반의 관계 맞죠? 여기는 각 AOB 어디예요? AOB 이 각과 BOD 이 각은 서로 같다. 아니 맞는 걸 모르는군요. 이건 같은지 모르겠죠? 같은지 모르겠고요. 얘는 같고요. 여기는 AB 얘 절반이 CD가 된다. 이런 뜻은 현의 길이가 정비례한다는 뜻이잖아. 근데 현은 정비례하지 않죠. 틀렸죠? 삼각형 AOB 이 넓이가 이 넓이의 2배입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부채꼴 넓이가 2배로 정비례하지 삼각형 넓이가 2배로 정비례하진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반쪽이면 이 삼각형 넓이와 이 삼각형 넓이 같은데 얘랑 넓이 같다는 뜻인데 딱 봐도 안 같잖아. 부채꼴의 넓이가 정비례하지 삼각형 넓이가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틀렸고요. 마지막 부채꼴 넓이 AOB의 절반이 여기 있는 OCD가 된다. 이건 맞는 말이겠죠. 네. 1번과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쉬운 보기고요. 자,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직접적으로 넓이를 구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테니까 여기 대표형들을 풀 수 있는 건 푸세요. 아셨죠? 여기는 같이 풀어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좀 징그럽게 해왔던 파트이기 때문에 그냥 파이만 붙이면 되잖아. 괜히 뭐 피해 다니실 필요 없이 일단 최소한 대표형 부분은 푸시고 대표형을 푸셨는데도 뭐 만만하게 잘 풀었어요. 그럼 밑에 있는 유형 문제도 같이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웬만하면 질문 위주로 풀어봤는데 잘 안 됐던 건 질문 위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